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그 미국하고 중공 간에요. 이게 뭐 트레이드 워인지 컨플릭트인지 디스퓨트인지 이렇게 그 성격을 놓고 백설이 분분합니다. 그죠? 이제 또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그 중공을 지금 탈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가속될지 이런 게 지금 그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CNBC 스쿼크박스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게 아마 컨설팅 펌인 것 같아요. 바인 앤 컴퍼니라는 이곳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게리 매티어스라는 분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게 좀 흥미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 이 컨설팅 펌에서요.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 고위 경영진 한 200여 명에게 그 서베이를 한 거예요. 서베이 설문조사. 두 번을 했어요. 1년 전에도 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에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질문의 취지는 이거예요. 지금 미중 간에 그 뭐 이렇게 무역 전쟁인지 아니면 뭐 무역 충돌인지 갈등인지 무역 갈등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당신들 그 공장을 리로케이트 할 계획이 있느냐 또는 향후 12개월 이내에 그 당신 회사들의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1년 전에는 답이 말이죠. There were no major action.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은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이 그냥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Sitting on the fence.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딱 걸쳐서 말하자면 눈치 보고 있다 이거죠. Wait and see. 한번 두고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낸 사람이 1년 전에는 대략 한 50% 넘었다는 겁니다. 다들 이제 1년 전에는 추세를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말이죠. 60% 이상이 그러니까 ready to take action. 지금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이 이거예요. The shift is happening.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베이 결과는 그러니까 주로 이게 미국의 다국적 기업,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이 사람들은 공장을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겠죠. 이 다국적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탈출이 가속화될 징조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표현이 아주 재미있어요. They see headwinds on their balance sheet. 그러니까 그 무역 전쟁의 영향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처대조표에 헤드윈드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비용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용 증가를 일부는 지금 고객이 부담하고 있고 또 일부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양자가 지금 무역 전쟁 중인데 반드시 비용 증가는 피할 수 없고요.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또 그 재밌는 어떤 결론을 이분은 이 중국이라는 곳 이곳이 그 사실 중국에 그렇게 많이 갔던 거는 바로 코스트 어드밴티지 아니었습니까? 그 코스트 어드밴티지 is eroding. 지금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트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을 이유가 없죠. 이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또 충분히 그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 무역 협상과 관련 없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워싱턴에서 끝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 협상과 관련 없이 이 무역 전쟁은 장기화 예상한다 하는 이런 어떤 그 분석들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공급처, 새로운 생산 기지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건 액션에 들어갔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주 재미있는 이분은 기본적으로 컨설턴트니까요.
재미있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도 거의 유사해서 이제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중국을 떠난다면은 모든 기업들이 완전히 중국을 떠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니 중국도 지금 그러니까 내수 중심으로 계속 경제 성장하려고 그야말로 발버둥 사력을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14억 인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뭐 그거는 뭐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같이 다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공이라는 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저는 줄여서 중공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왜 중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말을 자꾸 쓰느냐 하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중공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공이라고 말하는 취지는 현재의 저 중국 시스템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일당 독재고요. 계획 경제 시스템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중공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라는 체제가 저는 나쁘다고 보는 거지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공이 해체되고 저기 자유중공으로 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중공이라는 현재의 저 시스템이 그러니까 기술 훔치고 도적질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를 야기시켜서 미국은 질서에 도전을 한 상태고 어떤 형태로도 미국은 그거를 용납할 수 없어서 지금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무역 전쟁을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많이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레짐 체인지가 목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쪼는 과정에서 결국 레짐 체인지 부수적으로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중국에는 지금보다는 많이 경제 규모는 좀 줄어들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장은 존재하니까 그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100% 다 철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을 이분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이분이 제시하는 용어는 이거예요. Fragmented Manufacturing.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처럼 중공 내부에 거대한 공장 하나 딱 두어갖고 여기서 만들어갖고 전 세계로 뿌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보다 더 그러니까 커스터머에 가까이 그러니까 유럽에도 하나 두고 미국에도 하나 두고 아시아도 하나 두고 중공 안에도 둘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중공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드디어 더 이상 중공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근데 이거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뭐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분산형 공장이 좋으냐, 그러니까 집중화된 공장이 좋으냐, 항상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설계할 때도요, 분산 시스템이 좋으냐, 집중 시스템이 좋으냐, 다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분명한 것은 고객에게 더 가까이, 시장에 더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공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좀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중공 내의 자체적인 경제의 자체적인 모순이 더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이 그냥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미국이 어떻게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공의 내부 모순이 이제 결합되듯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쪼그라드는 것이죠. 상당히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전히 중공에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100% 낮출수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내용에서 말미에 지금 이분 인터뷰 영상을 같이 올려뒀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잘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신나게 놀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 Found out that a lot of companies, over 50%, were actually sitting on the fence waiting to see what's going on. There was no action taken, no major action. What we're seeing now, 6 months later, is
60% of the companies we are actually ready to take action because they see headwinds in their P&Ls, they see the customers having to pay part of it, and they're trying to see how to reassess their supply chain. So the biggest trend you see here is looking for new suppliers, looking for new sources of innovation and new areas of manufacturing. And that is starting to track down to the whole supply chain. Increasingly, when I talk to CEOs and what they're producing and manufacturing over in China, cost seems to be an issue. Is it really that cheap to produce in China anymore? So China has had a great cost advantage over the years, not only because it was an export market, but also became a very large economy for consumption for a lot of these companies, maintaining a very important market. However, it has increased the cost over the years. However, because it's still an important market for a lot of these companies, producing in China makes a lot of sense. The question is, what do we do with the items and the products that we have to export? And that's where Southeast Asia comes in, and potentially being able to be an alternative source of manufacturing. Is there a shift, for instance, shifting the more lower cost production facilities outside of China and leaving the higher value added stuff to produce in China itself? So we're probably going to see a bit of rebalancing. Southeast Asia will take on some of the manufacturing and some of the, we saw the news over the weekend from the Singaporean Finance Minister saying that Southeast Asia, there's a lot of movement in logistics for large equipment and industrials. So the shift is happening. We don't think that Southeast Asia will become the factory of the world in the way China did two decades ago. What we're seeing now is, due to automation, technological improvements, we'll move away from these consolidated global manufacturing hubs that we used to have into more fragmented manufacturing footprints. We have, for example, one of our clients in the consumer goods area there, they had concentrated manufacturing in China. They're now moving to more fragmented manufacturing closer to where they sell, closer to the customers in Europe, in the US, or other parts of the world.